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오늘도 센텐스 컴플리션 문제를 다뤄보기로 합니다. SAT와 GRE 2000 문제 이상이고요. 일곱 번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하는 겁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첫 번째 문제를 보죠. PTE라고 돼 있죠. 벌써 연습 문제가 두 번째 연습 문제네요. 두 번째 연습 문제의 1번 문제고요. GRE 문제고 전체적으로는 30번 문제네요. 읽어보지요. Until the current warming trend. 현재의 온난화 현상이 exceed 능가하다죠. The range of normal, normal이 중에 보통의 기후 climatic fluctuation, 흐름이죠.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후 변동의 범위 내를 초과할 때까지는 이런 건데 우리말로 옮길 때는 뭐 전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 전에는 there will be among scientists 과학자들 간에는 상당한 뭐가 있을 것이다. The possibility that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A번은 관심이고요. B번은 uncertainty 의심 불확실이고요. C번 enthusiasm 열기죠. 가능성에 대한 열기. worry 걱정이죠. 뭐 그런 거고요. Increasing levels of the atmospheric CO2죠. CO2의 증가하는 대기 중의 CO2의 레벨이 증가하는 것이 can cause 야기할 것이다. Long-term warming effect 장기적인 온난화 현상을 밖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effects 영향을 만들어낼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까지는 뭐 되고 나면 몰라도 그 전에는 뭐 그런 가능성이 관심이 있다, 열기가 있다, 걱정이 있다, 뭐 걱정이 있는 것으로 대해서 뭐 걱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상당한 걱정이 이게 능가해야 걱정이 있겠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능가하기 전에는 능가할 때까지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의심이 있다. B번이 답이 되겠네요. 현재의 온난화 추세가 논리구조는 부사절이죠. 기후 변동의 범위를 초과하게 될 때까지는 이게 보통의 해석인데 뭐까지는 그래도 되지만 우리말로는 뭐 전에는 증가된 대기의 이산화탄소 비율이 영향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 또는 의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네요. climatic fluctuation 기후 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fluctuation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수시로 변하다, 불규칙으로 움직이다, 또는 물결처럼 움직이다, 흔들리다. 물결이니까 파동이 생기게 하다는 건데요. 라틴어로는 이게 fluere, 즉 to flow, 흐름에서 온 거예요. 그래, fructus, 명사형이 돼서 flow, 흐름이란 뜻이에요. 그게 물결도 되고 웨이브도 되는 거예요. 라틴어는 fluctuare인데 fluctuate가 된 거예요. uncertainty, 의심, 반신반의, 불확실 그런 거죠. 어는 뭐 not의 뜻이고, 불어로 이게 뭐, 썼당, 이렇게 되겠는데, 뭐, 상관없어요. 이게 라틴어로 라틴어로는 케르투스죠. 근데 뭐, 영어 발음으로는, 이렇게 됐겠지만, 불어로 갔다가, 어쨌거나 불어로 와서, 의 발음이 됐지만, 라틴어로는, 케르투스. 이게 쉬워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쉬워하지 않은 거. 여러분이 썼던 거 쉬워가 비슷한 뜻인 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 문제를 보죠. 이거는 연습 문제, 두 번째 연습 문제 2번 문제고 31번 문제인데, one by one, 하나하나, she 나왔고, almost all of her supporters. 거의 자기의 지지자들 대부분을 어떻게 했고 at the end 마침내 끝에 가서는 only a handful of 한 주머니 손에 꼽을 수 있는 거죠. 그녀의 가까운 동맹자들 ally라 그러죠. 동맹국 뭐 allies 그러는데 하여튼 오로지 몇 사람의 친한 동맹을 맺은 친한 친구들 많이 really wanted her 그녀가 자리에 있기를 원했다는 거죠. 요즘 뭐 조국이도 그런 상황에 있는가요? 아무튼 뭐 조국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요. A번은
지지자들을 승진시켰다? 이거 좀 이상하고요. C번 거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했는데 대표하면 좋은 거죠, 계속. D번 exaggerate, 과장하다 뭐 이런 뜻인데 2번 해방시켰다? 풀어줬다는 거예요? 지지자들을? 그런 건 아니고 B번이에요. alienated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에일리언 보시죠? 에일리언? 영화 에일리언 아시죠?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illegal, 불법의 illegal alien 그렇게 얘기를 해요. 느낌이 안 좋죠? 에일리언이라고 부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문법 구조를 하나 보죠. 이 컴마가 until 컴마가 있든 없든 간에 until 앞에 컴마가 있든 없든 간에 only 내려가면서 her supporters, 찍든 안 찍든 상관없어요. at the end 결국에 가서는 only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끝에서는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논리구조라고 돼 있죠. 부사절 거의 모든 지지자를 에일리언으로 만들어서 결국 에일리언이 다 도망가겠죠. 에일리언으로 만들어서 낯선 사람이 된 거죠. 몇몇 동맹자만이 자리를 차지하기를 합니다. 이 에일리언의 단어만 알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어휘를 해보죠. alienate라고 돼 있죠. 친구 등을 멀리하다, 소원하게 하다, 또는 이간하는 거죠. 특히 외계인이야라고 이간하는 거죠. 재산, 권리 등을 alien, 딴 사람, 다른 사람이죠. 낯선 사람에게 넘기는 거죠. 라틴어로 alienus가 of 다른 사람의 이런 소유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라틴어로 alienare 이러면 이게 그게 됐다가 이게 alien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alien과 같은 어원에서 온 거예요. 사람을 이방인, 외계인으로 만드는 데서 또 외계인,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데서 온 단어예요. 그 다음 allied, 그래서 동맹국. 이게 AL은 원래 AD인데, D의 L의 영향을 받아서 D로 L로 바뀐 거예요. lie 이렇게 발음하는데 lie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동맹국, 자기 편, 동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dd는 to의 뜻이고요. add가 a를 바뀌었지만 뒤에 있는 li 있죠. ligare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ligare는 묶는 거예요. bind, to bind, 묶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allegare가 된 거죠. bind together, 함께 묶다의 뜻이 된 건데 이게 불어로 가서 allegh 이렇게 됐다가 이게 또는 alli 이렇게 됐다가 ally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ly, ally에서 ly, lie는 뭐하고 같은 데서 온 단어냐 보면 다음에 두 단어를 제가 갖다 놨어요. 리금은 이게 인대라는 뜻이죠. 인대가 손상되었다 그럴 때 리건데 이게 라틴어 ligare, to bind, 묶는 거예요. 인대라는 거는 뼈를 이렇게 뼈 두 개의 뼈를 연결하기에 묶는 거죠. 띠도 돼 있죠. 상징적으로는 유대, 결성적으로도 쓰여요. 리커처, 이거 의학적인 용어죠. 리커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혈을 위해서 혈관을 묶는 거죠. 또는 연결선 잡아매는 것도 역시 라틴어 리가레에서 온 단어고요. to bind, 묶는 데서 온 단어예요. liberty 아시죠? liberate, 해방하는 거. exaggerate죠. 이 x가 있죠. 그 다음에 G는 AD인데 역시 D의 G의 영향을 받아서 AG로 된 거예요. 아무튼 이건 X는 out고요. AG는 AD고요. 더하기 게레레가 날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범위 밖으로 옮긴 거예요. 원래 범위가 여기까지인데 과대보도한다는 거 있죠. 과장하는 거죠. 그래서 나서 범위를 넘어가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네요. 그리고 GRE 문제고 전체적으로는 32번 문제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뭐가 나오면 in sharp contrast to, 강력하게 대조를 이룬다는 거죠. 대조 나왔죠. 노골적인 대조 문제죠. intense, tense, 텐데레 아시죠? 땡겨놓은 거죠. 강하게 땡겨놓은 상태인 거예요.
The Young Republic, 새로운 공화국의 강력한 intense죠. 진지한 뭐 이런 거죠. 아주 팔을 뻗는 거죠. 진지한 뭐는 대조적으로. 근데 이 나라는 뭘 갖고 있냐면 It's a utopian faith in democracy. 민주주의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신념 and hopes for eternal. 영원한 인간의 발전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희망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의 강력한 뒤에 보니까 유토피아 나왔으니까 이상주의인 거죠, 벌써. 그런 이상주의하고는 대조적으로, 노골적인 대조. Recent development. 최근에 전개되는 것은 suggest. 아래서 싹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a mood. 보여주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여줘요. 거의 almost unrelieved, 경감되지 않은 뭐뭐를 보여준다는 건데, 대조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겉으로는, 어떻게 보니까, 일단 보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고, 유토피아적이고, 그러니까, A번, idealism, 그런 이상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최근엔, 이상주의에 반대되는 건 냉소주의죠. 될 리가 있어. 이상주의는 뭐죠? 잘 된다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또 유토피아적인 거죠. 거의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냉소주의를 보여주었다, 그런 거죠. 답은 A번이네요. cynicism이죠. cynicism. 이렇게 발음해요. cynicism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단어 뒤에서 배우면 되겠죠. individualism 개인주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사람 개인주의. escapism 이건 도망가는 거죠. sect 자른 거죠. 분파주의죠. lack가 care의 뜻이에요. 경솔한 거죠. 케어가 없는 상태니까 경솔한 거고. assertiveness는 assert 주장하는 거죠. 주장하니까 자기 주장적인 아니면 이 단호함 이런 거죠. 단호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ambition 야망을 갖고 있는 거죠. righteousness 옳은 거. egalitarianism인데요. 불어로 이겔은 equal과 같은 뜻이에요. 사회 평등주의, 평등주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답이 될 만한 것은 정의와 평등은 반대되는 개념은 별로 아니죠. 이상주의, 유토피아, 반대되는 거, 냉소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단어를 볼까요? in contrast, in sharp contrast가 나온 걸로 보니까 앞에서 나왔던 노골적인 대조에 해당되는 거고, 유토피아가 나오면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이상주의고, 이에 대조적인 것은 냉소주의예요. intense, 격렬한, 강렬한, 열렬한, 진전한 이런 건데, intende라는 intense에서 온다는데, stretched, tightly, 단단하게 당겨진 거죠. 당기다가 tendere인 거 전에도 배웠었죠. idealism, 이상주의고요. unrelieved, 변화없는, 누그러지지 않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cynic이 나왔어요. cynic. 이게 영어나 불어나 영어 쪽이 오면서 결국에는 C로 이렇게 발음이 됐지만 이거를 냉소가라고도 하고 cynic은 키니크라고도 해요. 견유, 개자가 들어가죠. 견유학파라고도 하는데 그 명사형이 cynicism이요. 냉소주의. 빈정거리는 거죠. 되겠어. 저도 이런 냉소주의가 좀 심한 편이라고 친구들한테 많이 혼나요. 개 같은 소리를 많이 들어요. 자, 라티노일 때는 당연히 키니쿠스 그랬겠죠. 이게 그리스어에서는 아예 K를 적었겠죠. 키니코스라고. 라틴어에서 카니스, 이걸 개하고 같이 놓은 거예요. 우리 개 또는 개의 그럴 때 K9 그래요. 그래서 K9 유닛,
유닛은 부대란 뜻이에요. K9 유닛 그러면 마약 탐지견들 있죠. 그런 걸 K9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이런 개 같은 빈정거림이죠. 저는 냉소주의라고 친구들한테 개 같은 빈정거림을 많이 당합니다. 제가. 그 다음. escapism, 현실 도피죠. 도망가는 거죠. sectarianism, 종파주의. sect가 자른 거죠. 잘린 거, sect가 그룹이란 뜻이죠. lacklessness, 경솔함인데 이것은 Germanic 베이스예요. 게르만계 어근으로 렉은 케어, 주의한다는 뜻이에요. 주의가 less, 없는 데서 이런 단어 쓰인 거예요. assertiveness는 주장하고 뜻이 단호한 거예요. righteousness, 정직, 고결이죠. egalitarianism이죠. 평등주의라고 그러는데 라티노스는 agequales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불어로 가서는 이겔로 됐다는 거죠. 이겔. 이게 equal하고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겔 equal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로 가죠. 지하리 문제네요. 33번 문제고요. The sea was, 바다는 뭐뭐는 아니다. 뭐뭐는 아니고 또 뭐뭐에 관한 전치사가 있으니까. of the wind, 풍차죠. 근데 이것도 노골적인 대조가 나가죠. 그렇지는 않고 앞에 거와 반대로 while the concept of a new invention이 풍차겠죠. 풍차라는 이런 구상은, 풍차를 만들자는 구상은 passed quickly from seaport to seaport죠. 항구에서 항구로 빠르게 전파된 거죠. while지만 it made little headway. headway는 머리 쪽이 가는 방향이니까 inland는 육지로죠. 육지 안으로는 머리를 두고 가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전파가 된 반면에 풍차는 바다로 전파됐다는 얘기죠. 그럼 바다는 뭐가 아니겠죠? 바다에서 바다로 전화됐으니까 바다는 이거는 촉진하는 거지 방해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D번이 있어요. D번. obstacle이 있는데 stand하고 같은 거예요. star. of는 거기란 뜻이고요. 거기 서 있는 거죠. 가려고 하는데 거기 바다가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서 있는 거 방해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diffusion, fuse 이렇게 돼 있는데 fuse, confuse 아시죠, 여러분? 이게 쏟아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쏟아 나가는 거예요. diff는 DIF는 DIS일 테니까 퍼져나간 거죠. 따라서 풍차가 퍼져나가는 것에 장애물은 아니었다. 오히려 한 반면에 항구에서 항구로는 퍼져나간 거죠. 그 다음 2번을 볼까요? impediment는 발이죠. 발이 안으로 푹푹 들어가는 거예요. 막 가려고 그러는데 발이 푹푹 빠지면 방해가 되는 거죠. 방해물은 아니다. 근데 풍차를 창조하는데 이게 창조 얘기가 아니고 아까 뭐라는 fast, quickly가 나오죠. 빠르게 퍼져나갔다는 거죠. 전파의 문제예요. 그래서 2번 impediment도 방해고 obstacle도 방해물이지만 창조가 아니고 지금 거는 당연히 뭐라는 거죠. 전파의 문제인 거니까 답은 D번이 되겠네요. GRE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컴마가 줄이 각각의 2개가 쳐 있으면 그 부분을 보지 마시고요. 나머지 부분을 쭉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자, 논리 구조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under control이 앞에 언급한 걸 부정하지 이와 반대로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죠. headway 우리가 어디를 향하다 그러면 be headed for 그러죠. head 동사로 향하다 그러는 거죠. 머리 쪽으로 가는 거, 전진하는 거 일반적으로 진보라고도 하죠. obstacle 장애라고 하는데 ob는 in the way of나 in front of 거기에 그 앞에 그런 뜻이에요. stand예요. 그 앞에 서 있으면 방해가 되는 거죠. 비켜 방해하지 말고 이러는 거죠. 내 길을 막지 말라는 거죠. diffusion 전파 보급 확산이라는 건데 라틴어로 diff는 원래 dis였겠죠. dis가 df의 영향을 받아서 f로 바뀐 거죠. apart 떨어지는 거죠.
funde래. 이게 to fall이에요. 쏟아지는 건데, diff가 쏟아져 apart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가서 전파되는 거죠. confusion 있죠. 이거 혼란, 혼동, 당황 또는 정신 착란이라는 뜻을 쓰는데 con은 come, together의 뜻이고요. fundere, 이 con은 함께란 뜻도 되고요. 강조사로 아주란 뜻도 되겠지만 to fall,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혼동스러워. 막 술인지 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막 섞여서 들어와요. 칭찬인지 뭔지 막 쏟아져 나와요. 칭찬인지 용이지. 그 황난이 되는 거.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착량 이거냐 저거냐 생각이 막 두 개 여러 개 한꺼번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럼 정신착란이 되는 거예요. 함께 쏟아 넣는 데서 이런 뜻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컨퓨전의 뜻도 당황, 혼란, 혼동은 잘하는데 당황까지도 알 수 있는데 정신착란은 좀 외우기 어렵죠. 그렇지만 함께 마구 함께 또 강조 의미까지 넣어서 함께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쏟아져 들어오는 거. 분대래. impediment는 인이고요. 패드는 발이죠. 발 패드. 그럼 패드 발이 푹푹 빠지는 거예요. 그 안에 방해가 되는 거죠. 가는데 진흙이 있어요. 진흙탕이 머드가 쫙 있는 거예요. 머드풀이 진흙탕 팍 있으면 방해가 되는 거죠. 장애물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로 가죠. 이건 5번 문제고요. 연습 문제, 두 번째 연습 문제 5번 문제인데 34번 문제고 SAT 문제예요. 별표 하나 해놨죠. 별표 하나 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것도 protagonist of the poem 리차드 코리. 리차드 코리라는 시의 사람 이름 같죠. 리차드 코리는 주인공 protagonist appears antagonist도 있죠. 적이라는 뜻이고요. protagonist는 주연이에요. 먼저 나오는 agonist actor예요. appears. 이건 appears가 나오면 보통 이게 대조 문제예요. 겉이죠. appear가 나오면. has no real. 겉으로는 어쩌지만 속으로는 진짜로는 겉과 속의 대조인 거죠. 겉과 속의 대조. 흔한 거예요. 겉과 실제의 대조 문제죠. real이 나오고 appears가 있는 순간 여러분이 그걸 캐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no real joy.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는 겉으로는 있어 보이지만 즐거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In his gift가 자신이 재능이 있는 것과 재산, 부가 있는 것. 즉 뭐라고 했냐면 his feelings죠. 그의 그 감정을 마스크가 나왔네요. light heartedness죠. 쾌활함이 진 거, 가벼운 마음, 쾌활함의 마스크로 감정을 모였겠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려야 되겠죠.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이 C번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C번 보면 조비엘이라고 나오는데 조비엘 이거 조비엘 이것도 저번에 한 거예요. 여러분이 조브라 그런다 그러죠. 목성을 조브, 주피터. 목성의 영향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명랑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camouflage가 났네요. 이거 불어에서 온 단어네요. 냄새가.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아는 단어죠. 이거는 위장하다 알잖아요. 외국어가 일상생활에도 쓰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척 봐도 뭐라는 거죠? 조비엘. 이거 조비엘이죠. 어는 다르지만 좌우지간 겉과 실제의 대조인 거죠. 그래서 답은 바로 C번임을 알 수 있어요. 다만 조비엘이 그런 단어의 뜻을 여러분이 모르면 조금 풀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nonchalant 무관심과 즐거움이 없는 거. 겉보기로는 무관심하다. 즐거움이 없다. 이건 대조 내용이 아니에요. 무관심하고 겉으로는 무관심하지만 속으로는 즐거워한다가 돼야 되겠죠. 오히려. 자, 논리구조를 볼까요? appears가 나오면 보통 겉과 겉을 나타내는 거고요.
No real joy는 실제를 대조한 거예요. 겉으로는 즐거워 보이지만 자신과 재능과 부를 진정으로 즐기지는 진짜로는 즐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또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쾌활함이란 마스크로 가리는 거죠. 그래야 겉과 속이 안 보이는 거죠. 자, 어휘를 배워보죠. protagonist, 연극에서 주인공, 또 뭐 수령, 주창자, 지도자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게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인데 프로토스가 이게 first in importance의 중요성에서 첫 번째라는 거죠. agonistes 이게 액터예요. 액터. 그래서 그리스 protagonistes는 첫 번째 나오는 배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근데 수령 주창자라고 얘기된 거는 주창자는 뭐 첫 번째로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하니까 이렇게 하라 그런 거죠. 다음에 보죠. jovial 나왔죠. jovial 명랑한, 즐거운, 유쾌한이라는 뜻인데 레이 라틴 후대 라틴어에서 후기 라틴어에서 jovialist는 주피터의 그런 뜻이에요. 근데 목성의 영향을 받고 태어나면 명랑하다고 서양에서는 생각한대요. 다 Jove 이게 주피터하고 같은 거예요. 목성하고 같은 데서 와서 jovial이 명랑한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아까 jovial 이것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사실 별표 하나가 붙은 것은 이 jovial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기 때문인 거죠. lightheartedness 그 다음에 camouflage 이렇게 나왔는데 위장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뭐 군사용어로 카무플라주라고 얘기해요. 불어 발음을 그대로 적으면 카무플라주 이렇게 되겠죠. 무기 등으로 위장한다. 뭐뭐로 위드가 나오죠. 속이다, 눈가림하다 이런 건데 이거는 이탈리 말로는 카무파레, disguise 위장하다, deceive 속이다죠. 불어로는 까무플레. 근데 뭐 이태리 말도 어렵고 불어도 어렵죠. 그냥 카무플라주 하다라는 상식으로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낫죠. acquisitive 탐내는 acquire 아시죠? acquire 욕심 많은. 그 다음 nonchalant죠. 아랑곳하지 않는 무관심한 그런 건데 이 charlant죠. charlant는 뭐 원래 케어의 뜻이에요. nonchalant. charlant가 케어고 concerned 걱정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걱정 없는 사람 무관심하죠. 태어난 거죠. 뭐가 나도 이런 거죠. 자, 다음 문제로 가죠. 6번 문제고, GRE 문제고, 전체적으로는 35번 문제인데, 별표 하나 있네요. hardly convincing. 이렇게 형용사에 hardly가 붙을 때는 거의가 아니고, 이럴 땐 전혀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전혀 설득적이지 않았다. 뭐가?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의 뭐가죠? near the end of the play. 희극의, 그 연극의 막바지에서 그의 몸모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콤마 치고 왜요? 왜냐하면, 제한적인 용법은 이유로 쓸 수도 있고 양보로도 쓸 수 있는데 보통은 뭐 이유죠. The third play. 펜싱이에요. 칼질. 펜싱에서, 그 칼질인 거죠. 그 칼동작인 거죠. though scripted. 스크립트가 대본이죠. 대본에 있지만, took on 다음에, thorough 철저하게 amateurish.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take 취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남이 봤을 때 뭐라는 거죠. 걔가 자기 얼굴이나 몸동작 등등에서 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기 위에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take on을 보통 띄다 뭐 이런 식으로 구동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띄었으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거는 뭐냐 이렇게 되는데 애드립은 아니고요. 페인트 동작인 거죠. 페인트 동작. A번 프로이는 술책이라는 뜻은 있는데 이게 명사로 쓰일 때 무슨 프로이는
이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혹시 플랫으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플랫은 프로이하고는 플랫이나 플로이나 다 술책이라는 뜻은 있지만 프로이는 플랫, 우리가 말하는 플롯이죠. 줄거리의 뜻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술이 났으니까 페인트 쓴다 그러죠? 바로 그 페인트예요. 에러 잘못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policy. 프롤리시죠. 프롤리시. 플라워에서 온다는데 이게 명사로는 뭐 휘두르는 동작 이런 뜻으로 쓰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상당히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논리구조로는 전문 지식이라고 했는데 또 아까 휘두르다의 뜻으로도 칼이나 뭐 팔을 휘두르다의 뜻으로 프롤리시가 쓰이기는 하는데 명사로는 그런 뜻으로 쓰이질 않아요. 그게 좀 어려운 거죠. 예문을 설명을 볼까요? 논리구조로 보면 프롤리시는 펜싱 동작으로 쓰이지 않는 거죠. 프롤리시는 자랑 삼아 보이기, 서명 등을 장식체로 쓰기, 문장을 윤색한다, 미사여구,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쓴다. 음악에서는 장식적인 않고, 트럼펫의 빵빠레, 꽃 피우다, 꽃을 피우니 번창하는 거고 잘 자라는 거죠. 동사로는 무기나 팔 등을 재빠르게 휘두르다. 고추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 프롤리시는 아무튼 재빠르게 휘두르다 이 뜻이 있어요. 라틴어에서 플로스, 플로, 이거는 플라워의 뜻이에요. 그래서 프롤레레가 꽃피다의 뜻이 된 거고, 거기서 꽃피듯이 번창하다. 그 다음에 꽃을 달듯이 미사역구를 한 거예요. 필기체를 꽃같이 쓴 거예요. 꽃 같은 장식체로 쓴 거죠. 그런 의미에서 프롤리시가 쓰이게 된 거고요. 페인트는 가장 신용인데 우리가 이거 권투나 펜싱 등에서의 페인트로 쓰여요. 그리고 뭐 견제 행동, 양동작전 아시죠? 양동작전, 서쪽을 치는 것 같은데 동쪽을 확 치는 거죠. 위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불어로는 방드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페인, 영어 페인하고 페인의 뜻이에요. 이게 과거 분사가 되면서 팡트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요, 여러분이 이 단어는 뭐 복잡하게 왔지만 페인하고 비슷한 거예요. F-E-I 엔트는 F-E-I-G-N하고 같은 어원에서 온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플로이, 흥정, 책략인데요. 스컬러트는 놀이에서 왔다는데 사실상 어원 불명이에요. 다만 여러분이 플로이를 플롯과 달리 줄거리란 뜻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플롯은 계략, 음모 또는 줄거리, 우리 흔히 말하는 플롯, 작게 구획된 터라고 하죠. 뭐 터를 우리가 파킹 랏, 에로티 쓰죠. 파킹 플랫이라고 하진 않지만 플랫도 랏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올드 프렌치에서 꼼플로에서 왔다는데 꼼플로가 비밀 프로젝트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계략이 되기도 하는 건데요. 아무튼 뭐 조금 이거는 어렵죠. 그 다음에 스크립티드, 대본에 적혀 있다. 서드 프레이, 이게 검술 또는 펜싱의 뜻이에요. 또는 불꽃 튀는 경로, 칼질 하듯이 하니까. 애드립은 입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즉흥된 거고, 테이크 온은 아까 설명했고요. hardly convincing은 지금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amateurish, 아마추어 같은 이죠. take on, 시타를 갖다 놨죠. 생략된 거라는 거죠. 생략된 건 스스로의 위에다가 잡아서 take, 취해서 붙인 거. 그래서 무엇을 띄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띄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건요. 우리가 너무 페인트가 익숙한 단어이다 보니까 페인트가 이런 데 과연 들어갈 수 있겠냐. 그래서 잘못하면 뭐라는 거죠. 프롤리시, 이걸로 뭐 혼동할 수도 있는데, 프롤리시는 뭐 사실상 이거는 뭐 그런 뜻으로 쓰이지 않는 거죠.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요. 별표 지아리 문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도 있죠. 이런 문제는 좀 여러분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